파일로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현진 팀장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좀 쉽지 않은 장이었습니다. 일단 오전장에는 시장이 굉장히 크게 흔들었다가 오후에는 좀 많이 당기기는 했는데 또 하락 종목 수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반도체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회복했으니까 크게 문제가 없었지만 반도체 소보장도 종목별로 희비가 많이 엇갈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성장주가 또 움직이는 모습도 보였고 방어주가 또 상대적으로 약한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한마디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장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시장 오늘 한번 알차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금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금리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시장이 그 금리에 대한 우려감을 확실하게 반영하는 장이었습니다. 왜냐면 금리 인상 수혜주에 수급이 들어오고 금리 인상 피해주에 수급이 빠지는 모습이 정말 명확하게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금리가 시장에 미칠 영향은 계속해서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금리 관련해서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일단 금리 상승 우려감에 시달린 하루였다라는 건데 일단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4.5%를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4.6%까지도 찍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죠. 국채 금리와 국채 가격은 반대로 움직이니까. 근데 가격이 떨어진다는 건 매도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국채가 매도 우위에 있는 이유는 앞으로 금리가 올라갈 것 같으니까 기존에 발행된 국채의 매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근데 지금 물가 부담의 중심에는 결국 국제 유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유가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확대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는 고유가에도 시장이 크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전쟁으로 인한 단기 강세니까 시간이 지나면 유가는 안정될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유가가 고점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에 따른 금리 인상 우려감이 부각되고 있죠. 물론 이걸 반대로 말하면 지금 유가가 급등한 것은 어쨌든 이란과 미국의 분쟁 이슈니까 요게 또 빠르게 봉합이 된다면 유가 안정 그리고 금리 인상 리스크 완화 시장에는 큰 호재로 작용. 요 공식이 통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방송에 들어오기 전까지 이제 확인한 것은 파키스탄에서 그 이란이 전쟁, 그러니까 협상 관련해서 수정안을 미국에게 전달을 했고요. 미국이 그 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이슈까지는 나왔어요. 그래서 시장의 우려보다 이란과 미국의 전쟁이 종전으로의 합의점을 좀 더 빠르게 찾는다라고 한다면 유가 하락, 인플레 우려 하락.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것도 고유가 장기화에 대한 리스크가 큰 겁니다. 지금 유가가 중요하고 유가가 진정되려면 미국과 이란이 종전을 해야겠죠? 아니면 휴전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삼성전자의 노사가 이제 금일부터 2차 사후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판결이 났는데 이제 필수적인 이제 제조 생산이나 이런 부분은 해야 된다 이렇게 판결이 나면서 약간 삼성전자에 유리한 판결이 났고요. 지금 정부에서도 긴급 조정권 발동을 배제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협상이 마무리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삼성전자가 오늘은 하이닉스보다는 좀 더 강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 아직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하루 이틀 안으로는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어떤 결정이 나오는지도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한국형 AI 휴머노이드 개발에 착수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 흔들리는 시장에서 오늘 로봇 관련주도 밀리기는 했지만 이 반도체에 이어지는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수급이 그렇게 쉽게 깨질 것으로 저는 전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현대차나 기아, 현대모비스 이런 종목군들은 하락할 때를 오히려 이제 분할 매수의 기회로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지금 밸류상으로는 기아가 가장 싸기는 하죠. 물론 현대차나 현대모비스보다 모멘텀이 가장 떨어지는 것도 기아기는 합니다. 근데 또 그만큼 싸거든요.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좀 저렴한 종목을 담아가시는 전략도 좀 유효하지 않을까. 그래서 반도체와 로봇은 어쨌든 포트에 포함해서 가야 되는 섹터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특징 섹터 보겠습니다. 오늘 스페이스 X주가 대부분 강했습니다. 그래서 HVM이나 스피어, 센서뷰, 스페이스 X의 지분을 보유했거나 스페이스 X의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가 강했는데 제가 예전에 스페이스 X를 자주 언급드리면서 가장 투자 관점에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한국항공우주를 말씀드렸고 아직도 제 의견에 변함은 없어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방산주가 밀리면서 계속 밀렸는데 스페이스 X가 상장된 이후에 높은 평가를 받는다라고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국내 우주항공 재평가는 시간이 지나더라도 나타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스페이스X와 국내 우주항공주의 밸류 격차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이라도 좁혀진다면 수급은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또 반도체 장비주는 선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이 신규 원자층 장비 관련 이슈로 급등했고요. 이오테크닉스나 HPSP, 어닐링 장비 관련된 종목군들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장비주가 올라가지는 않았고요. 또 하락하는 장비주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혼재되지만 반도체 관련된 성장 스토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좀 더 확인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고요. 자, 오늘 손해보험주가 올라간 게 특징적입니다. 현대해상과 코리안리,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주도 나쁘지 않았는데 금리 인상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 움직였다라는 게 특징적이에요. 그래서 시장이 금리 인상 리스크를 생각보다 강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험주가 지속적인 우상향을 보인다면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보험주의 흐름 좀 눈여겨보시고요. 태양광주가 좋았습니다. HD 현대엔솔, 하나솔루션.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주 태양광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부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스페이스X의 상장도 중요한데 제가 예전에 많이 말씀드렸던 스타쉽 V3의 시험 발사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게 성공하게 된다면 우주 태양광과 우주 데이터 센터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될 수 있다. 이건 제가 한 3-4번 정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스타쉽 V3에 대한 시험 발사 일정이 다시 한번 잡혔기 때문에 체크를 한번 해보고요. 자동차주는 오늘 밀렸어요.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로봇주로서의 모멘텀이 쉽게 소진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피규어 03을 이제 대량 생산하겠다고 밝힌 피규어 AI가 현재 기업 가치를 57조 정도로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그거보다는 당연히 높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시장에서 추정했던 50조 원 밸류를 훨씬 더 넘어가는 가치를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어쨌든 다음 달에 그 나스닥 상장 여부를 결정한다고 했으니까 그때까지는 한번 지켜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바이오주는 여전히 아쉽죠. 네, 알테오젠과 리가켄 바이오. 오늘 바이오주가 밀린 것은 확실히 금리 영향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에 따른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섹터가 제약바이오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혜를 받는 섹터는 보험이기 때문에 보험과 제약보이어가 확연하게 갈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 금리 인상 리스크가 시장에 계속해서 영향을 크게 주기 시작했다.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국내 주요 이슈들 볼게요. 일단 노무라 증권에서는 반도체 빅2에 대한 목표가를 또 상향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49만 원 정도, 하이닉스는 거의 400만 원까지 상향을 하면서 외국계 증권사들은 계속해서 반도체 빅2의 상향가를 올리고 있어요. 근데 수급은 계속 빠져나가고 있죠. 그 부분은 제가 이따 뒤에 표에서 자세히 한번 다루도록 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19일에 그 스타쉽 V3 시험 발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100명까지도 실을 수 있는 스페이스X의 초거대 우주선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공을 하게 될 경우 우주 태양광, 우주 데이터 센터 말씀드렸죠. 그래서 연계해서 봐야 될 이슈다. 또 우주항공주도 당연히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요. 또 코스닥 액티브 ETF가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대거 상장합니다. IBK, 삼성, 미래, NH, 타임폴리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써놓지 않은 한 2-3군데 증권사가 더 있어요. 그래서 코스닥 액티브 ETF에 어떤 종목이 실리는지를 보시고 실리는 종목은 단기간에 수급에 슈팅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제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수급을 한번 볼 건데 지금 여기 글씨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제가 말로는 다 설명드릴 거니까 뭐 안 보이셔도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자, 최근으로 볼게요. 자, 지난주 금요일 기준입니다. 외국인이 국내 시장 보유 비율, 코스피에서 39%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이 계속 국내 시장을 팔잖아요. 근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목표 주가는 계속 올려요. 그럼 이거는 좀 괴리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하는 가장 주요한 해석 중에 하나는 뭐죠? 외국인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엄청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두 종목의 주가가 급등을 하니까 차익이 커지면서 국내 시장의 비중이 엄청 늘었다. 그래서 국내 시장의 비중을 맞추기 위한 기계적인 매도가 나오고 있다. 이게 시장이 주로 하는 해석입니다. 자, 그럼 그 해석을 기반으로 했을 때 외국인이 앞으로 매물을 얼마나 더 던질 것인지를 예측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39%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기준이니까 최근이에요. 39%를 코스피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최근 10년간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몇 퍼센트를 보유했는지를 보겠습니다. 가장 적게 보유했을 때가 2022년 30%였고요. 가장 많이 보유했을 때가 2019년 38%였습니다. 그러니까 30%에서 38% 사이로 코스피를 보유했어요. 그동안 외국인이. 근데 지금은 몇 퍼센트라고 했죠? 39%라고 했습니다. 그럼 최근 10년의 상단보다 1%포인트 정도 더 높아요. 그럼 이게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의 매물이 더 나왔을 때 이 상단, 그러니까 10년간의 상단이 38%로 맞춰지냐, 50조에서 60조 원 더 나오면 이게 상단까지 맞춰집니다. 그럼 이론적으로는 일단 그 정도 혹은 그 이상도 매물이 나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도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지수가 현재를 유지했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만약에 지수가 여기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면 외국인의 국내 주식 보유 비중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반대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가면서 외국인의 주식 보유 비중이 올라갔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내려오면 외국인의 주식 보유 비중은 내려옵니다. 그러면 한국 비중을 매도하지 않고도 맞출 수가 있어요. 이게 되게 역설적인 게 지수가 내려올수록 외국인의 매도 압력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해석하면 지수가 올라가면 외국인의 국내 주식 보유 비중은 또 올라가겠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많으니까. 그러면 지수가 올라갈 때 외국인의 매도 압력은 더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그냥 단순히 제 추측입니다. 이게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동안 외국인의 매도를 우리가 이제 기계적인 매도, 비중 맞추기 매도 이렇게 봤잖아요. 그래서 그 비중 맞추기가 도대체 어디까지 갈 것이냐, 요거에 대해서 추정을 해본 겁니다. 그럼 요거를 이제 지수에도 대입을 하면 7,000에서 8,000포인트 사이에서 지수가 움직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추정을 해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수가 떨어지면 외국인의 보유 비중이 떨어지고 외국인의 매도 압력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지수가 올라가면 외국인의 차익 비중 올라가고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에 매물을 던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수는 7,000에서 8,000 박스권을 그릴 가능성이 있다. 요거. 그러니까 변동성은 큰데 지수가 방향성을 잡지는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구간에서는 그러니까 이 지수로 기준으로 하면 이런 전략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7,000포인트까지 이제 내려오는 시점에서는 분할 매수, 8,000포인트까지 올라가는 시점에서는 분할 매도. 제가 말씀드리는 3분 매매, 분산 투자,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이런 전략들을 이 박스권, 7,000에서 8,000을 박스권으로 잡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물론 이거는 어디까지나 그냥 외국인의 수급에만 기준을 맞춰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기 때문에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국채 금리입니다. 지금 미국 10년 국채 금리 올라가고요. 한국 10년 국채도 올라가고요. 독일도 올라가고, 영국도 올라가고, 프랑스 올라가고, 일본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올라간다는 것은 금리 인상에 대한 리스크가 점점 커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좀 하향 안정되는지 그 부분을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금리가 시장에 중요하다는 건 저만 하는 얘기도 아니고 최근에 나온 이슈도 아니지만 오늘은 특히 금리 인상 수혜주가 올랐고 금리 인상 피해주가 내렸기 때문에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금리에 대한 시장 침투력, 연동성은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준금리 시나리오인데요. 요게 하나증권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유가가 3분기 중에 80대로 안정되든 100달러를 유지하던 150불까지 상승하던 세 가지 시나리오인데, 현재는 3분기 100불 유지,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100불 정도 되니까 요 정도입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예상해 본다면 유가가 안정됐을 때 금리는 인하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죠. 증시에는. 두 번째로 100불을 유지한다면 완만하게 인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인상이 가시화되는 시점은 현재 하나증권에서는 내년 1분기로 봤어요. 어쨌든 시장에는 부담이죠. 근데 유가가 150불까지 튄다면 물론 이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봅니다만 바로 금리 인상 리스크가 부각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시장은 2번도 부담되고 3번도 부담돼요. 그러니까 결국 1번이 돼야 되죠. 1번. 그래서 유가가 80달러대로 안정이 돼야 금리 인하에 대한 시나리오가 다시 부각되면서 시장이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현재 시점에서 100불을 유지시킨다라고 한다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7,000에서 8,000의 박스권 시나리오가 조금 더 힘을 얻을 가능성도 있다. 요거를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시황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넥스트레이드에서의 흐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넥스트레이드에서는 비추로셀 9% 정도 급등, 세아베스틸 지주가 8% 상승입니다.
그러니까 스페이스 X 관련된 종목군들이 조금 이제 눈에 띄어요. 세아 베스틸 지주도 스페이스 X 관련된 합금이었나요? 그래서 공급 관련된 이슈가 있었고, 엑스게이트, 양자 컴퓨터, 양자 보안 관련주가 조금 움직입니다.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 넥스트레이드에서 움직인다는 것은 어쨌든 국내 증시가 현 시점에서 이제 크게 무너지지는 않는 쪽으로 좀 더 보는 게 아닌가. 스피어도 올라가요. 6% 정도. 그래서 오늘에 이어서 내일도 스페이스 X 관련된 종목군들이 꾸준하게 수급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제 지분 보유 종목이나 아니면 그 부품을 공급하는 종목은 지금 단기간에 조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적극적으로 매수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의 트레이딩 영역이라고 보고, 투자 관점에서는 국내 우주항공주, 대형주, 예를 들면 한국항공우주, 하나에로스페이스 이런 종목군들을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을 짜는 게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나우로보틱스가 아마 APR 공급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요. 8억 정도? 크진 않았던 것 같은데 로봇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이 되고요. 애경케미칼은 제가 예전에 많이 말씀드렸던 그 나트륨 배터리, 소디움 배터리 관련주로서 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 나트륨 배터리 관련주 살짝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일부 바이오주도 움직임이 조금 나왔습니다. 스페이스 X 관련주가 넥스트레이에서는 괜찮네요. 그리고 일부 노봇주, 그 다음에 나트륨 배터리의 일부 바이오주, 요 정도.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성장주가 좀 수급이 들어오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외국인 수급 부분 잠깐 보면 지금 외국인 코스피 시장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거래, 8거래일 연속 순매도입니다. 8거래일 연속 순매도. 근데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표를 다시 한번 보시면 지금 8거래일 연속 순매도인데 외국인 비중은 38%에서 39%로 올라갔어요. 오히려. 매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지수를 상회하는 성과를 거뒀다라는 의미기는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수에 따른 외국인 비중 변화, 그리고 비중 변화에 따른 순매도나 순매수에 대한 변화, 이런 부분들이 당분간은 시장의 중요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역시 금리 관련된 전망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으니까 그 부분까지 눈여겨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